반갑습니다. 묵계 이상원입니다. 자, 시청하신 여러분들, 혹시 본인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토양체질로 체질 검사를 받으셨다면 오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양체질, 토양인, 토음체질, 토음인, 토체질 어떻습니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상학을 적용하면 이 모두 소양인에 해당하는 체질 명칭입니다. 자, 소양인은 비상이 강하고 신장은 약한 장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은 여기에 폐, 간, 심장과 같은 중간 장부를 추가하여 소양인을 둘로 좀 더 세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토양체질은 중간 장부를 포함해서 비, 심, 간, 폐, 신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학에서는 이 소양인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877 역시 대략 이와 비슷한 비율로 877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돈 877학에서는 이 소양인 중에서 토양 체질이 대부분이고 토음 체질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소양인 토체질은 인구 대비 약 10%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거의 1명에 불과하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생각과는 정보와는 많이 다르죠. 어쨌든 간에 한의원에서는 이 소양인에 해당하는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을 지나치게 많은 비율로 감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소양인 토체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양인의 음양적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음인이 음중의 음이라면 이 소양인은 음중의 양입니다. 즉 음에서 양이 나왔다는 것으로 원래 음인데 양적 성향이 가미되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때 음은 본질이고 양은 현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양인은 현상에 해당하는 행동하는 모습은 남자 같지만 본질인 내면의 성품은 여성적인 면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본다면 활발하고 발산적이고 적극적이고 쾌활한 양적 경향을 띱니다. 어떨 때는 이 양 중의 양인 태양인보다 오히려 더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소양인이 남자 같은 모습으로 행동해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겁이 많고 마음도 여려서 모질지 못합니다. 그리고 끈질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강인함과 의지도 다소 약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음적인 여성적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강인하고 저돌적이고 끈질겨서 포기할 줄 모르고 자존심 강하고 의지적인 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민족적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신다면 소양인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저희 주장을 다소나마 이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존 체질학계에서 이 소양인, 토체질의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토양체질, 한소양인이 대부분이고 토음체질, 열소양인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오랭 테스트 8체질 검사만으로도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쯤 출판하게 될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토양체질 한소양인이라고 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실제로는 토체질인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토음체질도 아니고 전혀 엉뚱하게도 태양인 금체질, 태음인 목체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체질인 이 태양인과 태음인으로 진단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877 검사를 하였기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 잘못된 877 맥진법도 문제지만 이 체질 감별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상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다가 보니 이런 오류가 크게 생기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고 정밀한 몇 가지 질문만 던져봐도 소양인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체질이
토양체질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면 믿지 않습니다. 체질 검사를 해보면 95% 이상 토양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양체질로 알고 계신 분들께 저는 묻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아래 내용에 예라고 대답하는 항목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진단받으신 토양체질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항목은 소양인과는 거리가 다른 체질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소한 일도 쉽게 넘기지 못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낮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스트레스를 잘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소화 기능이 약한 편입니까? 그럼 토양이 아닙니다. 또 손이 차갑습니까? 몸이 냉해서 힘드십니까? 자, 그 다음 스트레스 잘 받고 짜증이 잘 나고 화도 잘 나는 편입니까? 자, 말이 느리고 성격이 느긋한 편입니까? 닭고기를 먹었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이 속이 편안하던가요? 성격이 차분하고 신중하며 내성적인 편입니까? 자, 남의 말을 잘 믿지 않고 마음속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입니까? 즉 속을 알 수 없단 말입니까?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편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남들과 교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편인가요? 체격이 왜소하고 마른 편인가요? 말이 적고 보수적이며 침묵하는 것이 편합니까? 잠이 많고 행동이 느리며 매사 신중합니까? 비타협적이고 쉽게 화를 내며 완벽주의적 경향이 있습니까?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저돌적인가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토양체질 한소양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7 검사를 반드시 다시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소양인과 토양체질의 체질감별 오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은이었습니다.